중간고사 보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고요. 첫 시험 보시느라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잘 봤든 못 봤든 어쨌든 고등학교 첫 시험 잘 끝낸 것만으로도 너넨 칭찬 받아야 돼요. 그건 되게 잘한 거야. 잘 봤든 못 봤든이라 했어요. 칭찬은 받아야 되는데 만약 내가 칭찬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갑시다. 알겠죠? 현실적으로 좀 갑시다. 만약 내가 칭찬만 해주고 너네 격려해주면은 니네 실력이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니네 이번에 좀 돌아보면서 이번 시험에서 좀 느꼈던 게 좀 컸을 텐데 그치? 좀 어떤 걸 많이 느꼈어요? 뭐라고? 인생 다시 살아야겠다 이런 거 말고 인생 환생 이딴 거 말고 수학은? 시끄럽고 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은 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중요하고 시험 때 반짝한다 해가지고 점수 안 올라. 알겠니? 시험 때 반짝한다 해가지고 점수 절대 안 오르고요. 특히 중학교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때 반짝해서 올라가는 거 그거는 이제 사회나 국어나 이런 것만 가능한 거지 영어랑 수학은 안 올라요. 그나마 영어는 뭐 지문 달달달달 외우면 뭐 몇 개는 얻어 걸리니까 영어는 그래도 좀 괜찮게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괜찮게 보셨을 것 같은데 수학은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첫 시험 보시면서 느꼈던 첫 번째 내용은 그냥 연습 많이 하시는 것 그게밖에 없는데 그 연습을 하실 때 확실하게 모르는 걸 알 때까지 파고들 때까지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니? 그래서 모르는 걸 알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결국 그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점수차가 이번에 많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학교가 니네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괴팍하게 냈을 수도 있어요. 뭐 얘기 있어요. 뭐 여고라고. 너네 평균 몇 점이니? 인일여고 이번에. 48점. 그치 40 몇 점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선생님들이 니네 잘 되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괴팍하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나머지 학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공부하시면은 그래도 70점대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네에게 믿고 자유를 줬더니 자유를 법으로 알고 완전히 이제 자유를 믿고 공부를 뒤지게 안 하셔가지고요. 내가 이제는 좀 강제성을 좀 부여하려 그럽니다. 어제 문자 받으셨죠? 어제 문자 받았는데 일요일날 너네를 위한 클리닉 쌤도 새로 오십니다. 클리닉 쌤도 새로 모셨고요. 2개의 클리닉이 운영이 될 거예요. 일요일마다 이제 시험 전까지는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2개의 클리닉이 운영이 될 건데 하나는 강제고요. 하나는 자율인데요. 이거 강제라 해가지고 그럼 모두 다 참석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숙제를 해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줘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해온 사람에게는 강제가 아니고 숙제를 안 하거나 숙제를 대충 하거나 답만 뺏겨 오는 경우 있죠. 답만 뺏기고 풀이는 하나도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인간들을 강제로 불러서 하는 디텐션 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금요일날까지의 숙제를 매일매일 받을 거고요. 그걸 이제 조교쌤이 일일이 채점을 한 다음에 너네한테 바로 줄 겁니다. 근데 그 숙제를 바로 줬을 때 그 숙제에 틀린 것까지 싹 다 고쳐오는 것까지가 숙제 완료야. 알겠니? 틀린 것까지 고쳐오는 게 숙제 완료고 너네한테는 답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처음 하실 때 틀린 거를 같이 고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일요일날 강제로 부르는 거고 이거는 조교쌤이 전담합니다. 물론 이번 주는 나도 같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교쌤이 전담하실 거고요. 여기는 자율로 진행하는 클리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케줄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그 카톡이랑 문자로 받은 그 스케줄표가 있을 겁니다. 그 스케줄표가 자율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요때 뭐 할 거냐면 시간당 1시간 단위로 니네 영어 때 해봤죠? 1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너네가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하는 거. 그건데 그때는 뭐 할 거냐면 영어는 뭐 오면은 뭔가를 줬다시피 뭔가를 하는 거지만 수학은 완벽하게 자율입니다. 지금 막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시험대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강제성을 부여할 생각은 없고 이때 뭐 할 거냐면 니네가 수학이라는 건 너네가 좀 해봐서 알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끝까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타임에 5명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5명씩 해가지고 내가 1대1로 이렇게 다 봐줄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봐주면서 개별로 전 여기 설명해 주세요 하면 거기를 다시 개념 설명을 해주든
아니면 여기 문제 유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문제 유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보충 프린트를 주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아예 그냥 진짜 너네 이번에 기말고사 때 완벽하게 좀 개념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가게 하겠다가 나의 목표라서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 거기 때문에 1시간당 5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1시간이 끝이 아니라 2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신청을 하는 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이 총 지금 내가 총 데리고 있는 애들이 거의 45명인데 그 45명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좀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은 2시간으로 좀 제한합니다. 알겠죠? 최대 2시간이고 원하는 시간에 신청하시면 돼요. 이 신청 방법은 내가 카톡방에 공지했다시피 내 카톡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내 개인 번호로 보내든가 그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금요일 자정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그 스케줄표를 최종 정리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 스케줄표를 올려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물론 노쇼 하시면 나를 그날 나 쉬는 날인데 출근을 하게 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노쇼 하셨을 때는 출근을 강제로 시킨 대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2번까지는 경고를 드리고 3번부터는 제한됩니다. 노쇼 하시면. 알겠죠? 물론 사유 있고 빠지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너무 위급하다. 아니면은 갑자기 빠질 수 없는 뭐 이제 가족 행사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드리는데 노쇼 하시는 경우는 특히 저 주요 인물 있어. 저기 파란색 왜? 그건 어차피 평일에 즐기다 오세요. 주말에 하진 않잖아요, 그걸. 평일에 즐기다 오세요. 그래서 노쇼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요, 2번은 경고, 1번은 이제 3번째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이제 참여 제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으면 너네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 의지를 잃지 말라는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7시부터 8시 반인데 이때 1학년 2번, 2학년 2번으로 해서 약간 좀 심화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번 점수가 좀 아쉬워서 약간 좀 문제풀이 전략을 조금 더 세워줬으면 잘 넘어갔겠다 싶은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내가 명단을 좀 추려서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쯤 해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심화 특강을 하나 좀 하려고 해요. 공짜고요. 돈은 안 받아요. 대신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정도 이렇게 5월달에 진행을 하고 6월달에는 어차피 그거를 시험 문제 바라보는 거에서 가는 거니까 시험 문제 그 보는 특강에서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그 기출 분석 시간에 하는 것을 미리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당자는 내가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본인은 문자를 안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요. 이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 본 수업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고난도 문제들을 푸는 방법. 특히 여기 뒤에 배운 내용 확인하기라든가 이런 문제들 중에서 약간 좀 괜찮은 고난도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요거는 듣고 싶은 사람은 오셔도 되고 아닌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실력이 키우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봐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 밴드에도 똑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고 출발을 하자면 진짜 마지막 내용인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보다는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는 어려워요. 특히 3단원이 여러분들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3단원은 경우의 수입니다. 개념 안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는 국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지 풀 수 있는 단원이 3단원이에요. 얘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게 3단원이라서 보통 1학년은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보니까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못 봐요. 니네가 이번에 받는 요 점수가 최저 점수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알겠지? 잘 본 사람들은 더 올라가면 되는 거고 못 본 사람들은 더 노력하면 돼요. 그쵸? 어차피 너네 그거 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만 진짠데 대부분 진짠데 니네 중간고사 만점이 몇 점이게? 100점이라고 하지 말고 수행평가에 실제로 반영되는 점수가 만점이 몇 점이야? 30점이야. 그러면은 보통 이거를 10점 10점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이 10점이 몇 점 받았을 때 10점이냐면 33점 받았을 때 10점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66점 받으면 20점이야. 여기는 30점 받으려면 100점이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100점이랑 너네랑 몇 점 차이가 안 나. 이거는 기말고사 때 충분히 잘 보면은 그래도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알겠니? 중간고사 때 완전히 못 봤던 친구들이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올려놓잖아? 그럼 2등급 안착은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지금 2등급인 친구들은 조금만 더 노력해서 1등급을 아예 쟁취할 수도 있는 점수기도 해요. 됐니?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에 좀 증명한 게 뭐냐면은 사실 공통수학일은 언제 시작하냐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언제 시작을 하든 그 시작한 시간부터 너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진짜 제대로 파고든 사람이 결국 이겨요. 왜냐면 내가 이번에 그걸 봤거든. 너네보다 공통수학일을 되게 늦게 시작한 애가 있었어요. 다른 학원에 있는 애인데 그 친구가 지금 2등급이거든요. 3월에 시작했거든요. 그 친구가. 3월에 중학교 수학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 수학 1도 모르고 공통수학 1 처음을 3월부터 하는 건데 그 친구가 이번에 그래도 한 2등급은 안착을 했는데 그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웠는데도 2등급을 안착을 했는데 그 친구 특성을 보면 그냥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너네한테 부탁을 하는 건 뭐냐면 하라는 거는 좀 다 하세요. 알겠니? 하라는 건 좀 다 해. 하라는 건 안 하고 점수 안 나왔어요. 어떡하죠? 그럼 내가 또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전략은 짜주겠지만 고등수학은 이걸 이렇게 멱살 잡고 올려주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멱살 잡고 올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제발 좀 하세요. 이제는. 알았지? 그래서 너네 이제 안 한 애들은 내가 이거 조교쌤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로 하는데 잘생겼는지는 금요일에 진짜 봐야 되니까 금요일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그리고 이때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알겠죠? 이거는 토요일 영영시 되기 전까지만 신청하시면은 반영되니까 토요일 영영시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거는 총 25명 매 타임 25명씩 모집할 거고요. 선착순입니다. 알겠죠? 그 시간이 5명이 꽉 차면 마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착순이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빨리빨리 신청하시면 돼요. 물론 니네가 신청을 안 하면 난 놉니다. 응. 이거 니네 신청 안 하면 난 놀아요. 왜냐? 난 일요일에 수업이 없거든요. 난 이거 하나로 나오면 돼요. 저녁 7시에. 그러니까 나 안 놀게 하고 싶으면 이때 신청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노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니들이 치러야 됩니다. 노쇼는.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때는 제발 최선을 다 하셔서 노력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점수 안 나오면 내욕해도 되니까 그때 이후에 내욕을 하세요. 점수가 안 나오면. 알겠지? 나도 더 최선을 다해서 너네 많이 갈궈드릴 테니까 너네가 나를 욕할 정도까지 갈궈드릴 테니까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뭔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좀 하라는 거 좀 다 해오세요. 알았죠? 밀리지 마시고 내가 항상 보니까 밀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뭔가 숙제를 내주면 다 밀려. 밀리지 좀 말고 다 해오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교재는 205쪽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다 프린트를 받으셨을 겁니다. 일부러 내가 프린트를 다 드렸는데 왜냐면 원래 우리가 여기 대표행 2까지 나갔어요. 근데 니네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일부러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프린트를 다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프린트를 다 드렸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부터 우리가 빨리 한번 복습을 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이거를 얘기하려면 205쪽을 잠깐만 펴놓고 앞에만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앞에 거 개념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했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고사 때 했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 아닌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했던 것부터 자세히 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원의 연계성을 지금부터 확인하면서 보세요. 나머지 파트들, 그러니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은요, 사실 연결되는 게 앞에 있는 조리제법이랑,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그냥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중간고사 시험법이랑 좀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알겠죠? 집중 잘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기호 통일을 잠깐만 하고 가자면은 요거. 내가 만약에 이기호로 쓰잖아? 요거는 앞에 거 개념을 설명할 때 내가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앞에 거 개념을 좀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개념을 설명할 때는 내가 이기호를 쓸 거고요. 여기는 요 해시태그를 달아드릴 건데 해시태그는 문제풀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너네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이번엔 같이 해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해시태그는 전략이고 저기 있는 저렇게 당구장 모양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개념부터 좀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고 기억나는 사람은 안 적어도 되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밑에 공간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볍게 필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그래프를 통한 그래서 그래프로 바라보는 뭐를 좀 얘기할 거냐면 방정식의 해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부등식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보는 건데 그냥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은 그냥 얘가 같냐 아니면 범위로 주어졌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 방정식의 해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여기 있는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로 바라보는 방정식의 해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 fx라는 어떤 하나의 식이 있어요. 다항식인데 그때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이 나는 지금부터 얼마가 되게 하는 거를 원하냐면 어떤 gx라는 또 다른 다항식과 만나게 하는 것을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족해주는 만약에 내가 갑자기 궁금해하는 게 저렇게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 x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잡아줬을 때 그럼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주게 하는 x값을 찾아주세요의 진정한 의미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아무 숫자를 때려 넣어서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함수값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기 있었던 요 함수값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도 마찬가지 x에 똑같은 숫자를 때려 넣으면 어떤 식의 값이 완성이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뭔가 때려 넣으면 얘네들도 어떤 하나의 식의 값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얘기해 주는 게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이거 다 중간고사 때 들은 얘기들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들을 봤을 때 그럼 너네가 이제부터 구별하실 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 함수값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y값이나요? 아니면 x값인가요? 함수값은 y값이게 x값이게? y의 값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대충 어떤 하나의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려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어떤 하나의 직선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함수값이 얘기해 주는 건 여기 있는 이 선인가요? 아니면은 그 선을 만들어주게 하는 여기 있는 흰색 x값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x값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함수값들은 이 빨간색과 여기 있는 요 녹색 선을 얘기하는 것이 함수값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놓고 함수값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사실상 얘기하는 곡선과 직선이에요. 그래서 곡선과 직선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하고 걔네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그래프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았을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둘이 같아지는 순간을 원해? 달라지는 순간을 원해? 같아지는 순간을 원하지. 맞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빨간색과 여기 있는 요 녹색이 진짜로 만나는 순간만 찾아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안 들어? 그것만 찾아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오는 게 그래프로 바라보는 방정식의 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디어로 봤을 때 그럼 둘이 실제 만나고 있는 요 점이랑 여기 있는 요 둘이 만나고 있는 요 점을 잡아줬을 때 이 두 개의 점이 실제로 y들이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점들인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여기 있는 교점들을 잡아줬을 때 여기 있었던 이런 교점들이 실제로 뭐가 같아지는 점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y값이 똑같아지는 점이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현재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교점들이 실제 y의 값이 같아지는 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y의 값이 같아지는 점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개념 끝난 거야. 왜?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을 그래서 뭐를 통해서 찾은 거냐면 교점만 찾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해는 진짜 그거를 만족해주는 x의 값을 원하잖아요.
그럼 이 교점에서 실제로 이 교점의 x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건데 그때 여기 있었던 요 x들을 잡아서 우리는 얘네들을 알파, 얘네들을 베타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그때 여기는 알파, 베타가 둘이 같아지게 하는 방정식의 해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의 값이 바로 방정식의 해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로 바라봤을 때 이 방정식의 해는 그래서 누구들만 잘 잡아주면 되냐면 교점. 둘이 만나고 있는 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봐주면 되고 그때 만나는 점이 생겼으면 그때 x의 값을 찾아.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방정식의 해였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2차 부등식도 똑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2차 부등식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쭉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여기까지만 정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단원을 이해하실 때 필요한 선행 지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중간고사 딴 거니까 그래도. 그쵸? 잘 봐.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넘어가도 돼 이거? 안 적은 사람들은 이거 다 기억나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안 적어도 돼 이거 하는 방법 아는 사람들은. 예링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개념 같이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제부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진짜 간단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2차식이 뭐보다 큰 애들만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진짜 내용이야? 0보다 큰 거 찾으라 그랬지. 그럼 여기 있는 얘 0과 여기 있는 2차식을 비교해주는 게 y 값일까요? 아니면 x 값일까요?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는 x이게 아니면 y이게? 얘랑 계속 연결 지어서 봐봐. 그럼 얘네 지금 현재 같게 만들어주는 것은 함수 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찾는 거지. 그럼 얘는 크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x 값이 커지게 되면 되는 거야? 아니면 y 값이 커지면 되는 거야? y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y라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네들도 똑같이 기억 안 나면은 여기다가 체크를 해놔. 얘네들도 둘 다 함수값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함수값들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y들이 진짜 커지는 걸 봐주기만 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라는 요 친구가 사실은 여기 있는 곡선이랑 그 다음에 여기 0이라는 거는 x축으로 그려질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이 곡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x축을 기준 잡았을 때 나는 얘네들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족해준 x는 그 범위를 찾은 후에 마지막에 보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얘보다 큰 걸 원한다는 건 얘보다 위에 있는 걸 원해?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걸 원해? 아래? 큰 걸 원하는데? 자,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좌표평면은 세로선이죠. y값을 비교하는 게 세로지. 그럼 세로 입장에서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지. 다시.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기준선으로 잡았을 때 얘보다 위쪽에 있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애들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했던 영역은 여기였던 거예요. 이런 경우일 때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만족해주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 얘, 여기 있는 얘, 지금 현재 여기 얘네 풀마가 갈라지게 되는 점을 기준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만 찾아주는 게 정답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읽어주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을 읽어주는 게 이쪽에 해당하는 x범위, 이쪽에 해당하는 x범위니까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범위화해가지고 읽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x의 범위. 그게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어차피 범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그림을 만족해주는 범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요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잘 봐. 잘 봐.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는 2차식이 0보다 큰 거를 원해요? 아니면 작은 거를 원해요? 여기 두 번째 내용은 0보다 큰 걸 원해? 작은 걸 원해? 작은 거. 그럼 여기 있는 요 그림에서 똑같이 잡아줬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이 곡선과 나는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다 같이 얘기해봐. 이번에 위쪽에 있는 걸 원해요?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걸 원해요? 이번에는요? 아래쪽에 있는 걸 원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여기라며. 그럼 여기만 읽어주면 끝나겠죠. 맞나요? 그럼 저기를 만족해주는 x가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 읽어주는 거고 이 범위를 읽어주는 게 부등식의 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연결됐죠? 연결됐지? 얘들이 연결됐어? 졸았어. 지금 졸았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줘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디어지만 부등식을 잘 풀려면은 얘는 좀 그림을 좀 그려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얘네들을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대표형 1번 그래프 문제부터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니네가 그때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내가 조금 전략을 좀 바꾸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보시면 되고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시 개념으로 왔으니까 뭐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렇게 문제 설명해 줄 때는 따라 적으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더 따라 적지 마시고 알겠죠?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다가 내가 이번에는 중간고사 때랑 전략을 좀 바꿔서 답을 안 내드릴 겁니다. 답을 완성하세요. 너네가 직접. 알았지? 시간 잴 테니까. 네, 시간 잴 테니까 답을 직접 완성하시고 너네 스스로 답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때 밑에 문제들을 똑같이 푸세요. 알겠습니까? 시간 안에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시면 되고 타이머 재가지고 시간을 딱딱 끊어서 갈 거니까 만약에 시간 안에 질문을 못했다는 사람들은 끝나고 질문하거나 아니면 주말 클리닉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보겠습니다. 쭉 갈게요. 봐봐. 개념 설명할 건 따로 없고 얘네들은 전략이 좀 있습니다. 요것만 정리하고 갑니다. 자, 여기 있는 해시태그 달아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그래프형 문제가 나왔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의 해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같이 적으시면서 오면 돼요. 해시태그 정도까지는 같이 적으면서 오세요. 그랬을 때 얘네 전략은 반드시 얘네들 비교하는 것 자체는 y값 비교다 아니면 x값 비교다. 얘네들의 비교는 y값이다 x값이다. y값 다시 하면은 여기 부등식의 범위를 비교하는 것은 그때 여기 있는 부등식의 범위 비교는 x값이 아닌 y값,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수값 비교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y의 값 비교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요 x값들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여기 있는 선들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이 x값을 보는 거야? 실제 여기 선들을 보는 거야? 여기는 선만 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 있었던 저기 있는 실제 그래프의 선이 있을 건데 그때 여기 있는 그래프의 선을 비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선에 뭐를 잘 잡아주시면 되냐면 위치만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선의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선만 바라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전략은 다 끝났으니까 펜 다 내려놓고 보세요. 됐죠? 이게 전략이야. 선만 봅니다. 됐죠? 다른 거를 보지 않아요. 선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이 그림에서 선을 보겠습니다. 그럼 fx는 2차 함수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2차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선 하나만 얘기해봐. 곡선이야 직선이야?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fx는 곡선이야 직선이야? 곡선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여기 있잖아. 누가 봐도 곡선 안녕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 얘가 2차 함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저렇게 그려진다는 건 알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자, gx는 직선이랬죠. 그럼 직선은 대놓고 요걸 얘기할까요? 요걸 얘기할까요? 요거 기울어져 있는 거. 이걸 gx라고 보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녹색과 여기 있는 보라색만 봤을 때 1번. 우리가 원하는 건 보라색이 위에 있는 걸 원해? 아니면 녹색이 위에 있는 걸 원해? 지금 1번에서 보니까 여기 보라색이 위쪽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보라색이 위쪽에 있는 거를 보려면 여기 둘이 만나면서 끊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기준 잡았을 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는 부분들을 기준 잡았을 때 보라색이 녹색보다 위쪽에 있는 파트들만 읽어주면 되겠지. 그럼 너네가 여기는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으로 잡았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파트를 답으로 얘기해. 그게 바로 정답이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1번의 정답을 구해봅니다. 몇 번 파트가 정답이 돼요? 1번, 3번이 딱 보라색이 녹색보다 위에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연결됐어요, 다? 됐죠? 그러면 1번, 3번에 해당하는 것을 읽어주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1번에 해당하는 건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를 원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있었던 요 1번의 답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됩니까? 작으면 됩니까? 그래서 얘가 왼쪽에 있는 거니까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되겠어, 여기는? 요쪽을 얘기해야 되니까 작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안 적어도 된다니까 이거 니네가 스스로 내야 된다고. 결국 니네가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내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얘 3번 영역에 해당하는 건 여기 둘이 만나고 있는 게 3이잖아. 그럼 3보다 왼쪽에 있는 걸 원해? 오른쪽에 있는 걸 원해? 3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크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되니까 정답은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자 그럼 2번 같은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F랑 G를 곱해서 음수가 되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기준아? 그럼 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감히 눈을 감고 감상을 하고 있어. 자 그럼 곱해서 음수가 되려고 그래. 그럼 둘의 부호가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졸면 안 되는 이유.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F랑 G를 곱해서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값과 gx라는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 만들 겁니다. 그럼 둘의 부호가 같으면 될까요? 다르면 될까요? 다르면 되죠. 다시. 그럼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잡으면 gx는 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반대로 fx가 마이너스면 gx가 뭐가 되는 순간 찾아주면 됩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에 두 가지로 나눠서 답을 찾아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그럼 나는 이쪽에 있는 이 그래프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기준 잡아야 돼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잡아주는 건 여기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기준 잡아줬을 때 x가 플러스이면서 y가 즉 여기 있는 g가 마이너스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풀마가 바뀌는 부분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F, 여기 있는 곡선이 여기 있는 요 녹색보다 위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G, 여기 있는 얘 직선은 녹색보다 아래쪽에 있는데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바로 여기는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중에 몇 번이 딱 그 말을 하고 있나요? 얘가 지금 현재 몇 번이 딱 그 말하고 있어요? 2번? 2번? 아니면 3번? 그러니까 F라는 곡선은 플러스야. GX라는 직선은 마이너스야. 그게 몇 번이야? 그게 3번이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3번 영역. 다시 X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3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 그 X값을 읽어주는 게 정답인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럼 반대로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두 번째 거는? 있지? 이런 방법으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정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정도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빨리 풀어보고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 정도는 지금 시간을 조금 3분만 드릴 테니까 요거 두 개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풀어볼게요. 예, 다시 보세요.
1번 문제는 요렇게만 풀어보시면 되겠고 결국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휴. 현장아 힘들어? 너 굉장히 졸려 보여 지금. 자 정신 차리고 자 오랜만에 학교 가느라 힘들어? 야, 니네 며칠 쉬었니? 인성여고는 학교를 갔다라는 불쌍한 소문이 있던데 5월 4일날 학교를 갔다 온 근데 저희는 합숙 때문에 학교 갔어요. 5월 4일날? 네. 가. 갔다 와. 남자애들이야 뭐. 가. 야 5월 4일날 나는 못 쉬었는데 어? 나는 5월 4일도 못 쉬어. 5월 5일도 못 쉬어. 시험이 안 끝난 학교가 아직도 있어요. 어린이 아니시죠? 난 어린인데. 우리 아빠가 나보고 어제 갑자기 용돈 주면서 어린이날 선물이다 이러길래 예 어린이 할래요 했는데 네, 제가 어린이인데 어린이를 하면 어린이날 기념으로 엿을 줄 수는 있는데 어린이 3년. 엿을 줄까 상준아? 아 이거 필요 없고 편의점 이거 너무 아 엿은 줄 수 있어 내가. 딴 건 모르겠고 엿은 줄 수 있어 엿. 여기서 1번, 3번, 4번만 접으면 될 것 같아 내가. 그쵸? 여기서 1번, 3번, 4번만 접으면 될 것 같아. 어?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건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시기만 하면 되겠고 쭉 가겠습니다. 알겠죠? 정신 차리시고 잘 보세요. 불쌍한 영혼들아. 자, 여기 보세요. 이 불쌍한 영혼들아. 자,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풀이법을 가볍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풀이법은 이렇게만 정리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법 2번 여기에다가 풀이법 좀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풀이법부터 정리하면서 볼 테니까 잘 쭉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은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뭐부터 해주시는 게 필요하냐면 2차 부등식 다 풀렸고 일단은 몇 차 방정식을 풀라 그랬냐면 2차 방정식 푸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반드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뭐를 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냐면 2차 방정식을 풀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2차 방정식을 풀면서 우리는 교점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얘네들은 뭐로 싹 다 풀어버리면 끝이냐면 이 교점을 확인한 후에 그래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잘 푸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실제 범위를 추론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추론해서 우리가 범위 도출하시면 끝.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어려운 게 아닌데 낯설어서 그래. 그래프로 너네가 해를 구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낯설어서 그래. 이거 낯설어서 그런 거니까 연습만 충분히 하시면 충분히 정복 가능한 파트예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연습.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그래프는 개나 져버렸고 그래프는 뭔지도 몰라요. 그래프 먹는 건가요? 이러지 마시고요. 됐죠? 여기 있는 요 그래프 잔말 말고 그리세요. 잔말 말고 파워냉방 틀듯이 잔말 말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밈 알지? 잔말 말고 파워냉방으로 틀어! 뭐예요? 뭐예요? 그거 몰라요? 그 나랑 등치 비슷한 아저씨 나와가지고 그 이승호 보고? 아니 이승무 그거 아저씨는 그냥 시작할 때 쌍욕 박는 아저씨고 그 아저씨 말고 그 있잖아 개그맨 중에 나랑 등치 비슷한 아저씨 치마 입고 와가지고 잔말 말고 파워냉방 틀어! 이렇게 하는 아저씨 하나 있어요. 어?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처럼 알겠죠? 자 잔말 말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알겠죠? 잘 봐. 모르면 말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푸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보기만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 두 개의 스텝 가지고 세 개 문제 싹 다 풀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세 개 싹 다 푸는데 그래도 1번과 2번과 3번은 좀 구별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 해주면서 보는 것이 좋냐면 얘네들은 좀 구별 좀 하세요. 여기까지만 좀 적고 보겠습니다.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수행평가로 물어보는 건 단연컨대 1번과 2번 정도일 거고요. 3번은 내신에서 많이 나오니까 3번은 좀 내신용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 2번이 학평이나 모평 같은 데서는 많이 나와요. 1, 2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3번은 내신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당장의 시험을 위해서는 3번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 시험 끝나면 3번은 몰라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번은 2번 시험 끝나면 몰라도 돼요. 2번 시험 풀 때까지만 알면 돼.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제발. 되게 내가 금방 지나갈 거야. 여기 문제들 하나하나 풀 때 내가 착착착 지나갈 거야. 잘 보셔야 돼요. 큰 아웃라인은 얘네 둘을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 그래서 나는 다 필요 없고 뭐부터 찾을 거냐면 저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얼마가 되는 순간부터 볼 거냐면 0 되는 순간부터 보려고 해. 왜? 얘가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x값이 존재하는가 거기서부터 얘기할 건데 거의 한 99%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물론 인화요구는 인수분해 안 되는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고 근해 공식 써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도 정답 나올 수 있어요. 인화요구는 교과서에 있다. 선인고도 그렇고 작년에 선인고는 나왔다. 그게 실제로. 인수분해로 해 못 찾는 경우 근해 공식 써서 찾게 되는 경우 그게 진짜로 있었어요. 작년 문제. 그래서 작년 문제 그게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인수분해 되는 거 주니까 쫄지 말고 그냥 잔말 말고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도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저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인수분해가 겁나 잘 되시죠? 그럼 인수분해 진행해서 x 빼기 1, x 빼기 3 이 정도는 뭐 해줘도 되죠? 이렇게 그냥 바로 건너뛰어도 되지? 아 구분동작 해줘? 예린 해줘? 해줘?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는 0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x값 2개 나오지. 그래서 2차 방정식에 해 찾습니다. x 몇이랑 몇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1과 그 다음에 얼마? 3 이렇게 찾아준 거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바로 뭐로 그리라 그랬냐면 그래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어떤 하나의 2차 함수고 여기 있는 얘도 어떤 하나의 직선 y는 제로라고 주어져 있는 직선인 거니까 그럼 나는 저기 있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나는 여기 있는 y는 제로 여기는 x축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여기 있는 빨간색과 흰색이 만나게 되는 점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점부터 우리가 따따따따따 여기 있는 따따따따따 찾아주게 되면 얘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실제 교점들을 찾는 거니까 그때 여기 있는 얘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라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겠죠. 둘이 만나게 되는 점이 실제 둘이 같은 점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그럼 여기 실제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주게 하는 그 점에 우리가 읽은 건 x들이니까 그럼 그 x들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지.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래서 여기 1, 여기 3 잡아주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 여기 0이 같아지는 순간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 요구했던 상황. 그럼 얘가 0이 더 큰 걸 원해요? 앞에 있는 2차식이 더 큰 걸 원해요? 우리 문제가 진짜 원하는 건? 0, 2차식. 0이 더 큰 걸 원하니까 실제로 이 빨간색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빨간색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봐. 그럼 여기가 얘가 1번, 여기가 2번, 그럼 여기가 3번. 이 세 개 중에 몇 번만이 거기에 해당하니까요? 2번이 거기에 해당하니까 그 2번 영역에 해당하는 우리가 찾고자 했던 부등식의 범위는 그때의 x를 찾는 거거든? 맞아요? 그럼 그때의 x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x는 여기 저. 그러니까 여기 읽어준 게 정답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범위 읽어봐. 몇과 몇 사이야? 대놓고 얘기해봐. 몇과 몇 사이예요? 그래서 1번 답 1과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과 포함 안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끝. 됐죠? 이건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면 2번도 동일하게 푸는데 그럼 잔말 말고 얘네들도 몇 차 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시작이니까 잔말 말고 얘네들도 몇 차 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니까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니까 잔말 말고 제 2차 방정식 만드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 x제곱 나는 더하기 2x 빼기 3과 나는 여기는 2x 제곱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에 비교하면서 오른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른쪽으로 싹 다 몰아주게 됨으로써 우리는 제 빼주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x제곱 제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2x 제 넘어오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플러스 3이 결국 얼마가 되는 순간을 보는 거냐면 0 되는 순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거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되게 생겼어? 안 되게 생겼어?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면은 의심은 해봐.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친구인가 안 써야 되는 친구인가 정도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적어도 얘가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확인하면 끝나가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팁 하나 들어가면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들어가야 되는 전략. 됐죠? 만약에 여기 있는 얘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존재한다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발 뭐부터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실근의 존재성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판별식을 써서 얘가 실근 같는지 허근 같는지부터 얘기해봐. 됐니? 여기까지는요? 허근 가지면 좌표 평면에 표현이 안 되니까 해가 없는 거고요. 됐어요? 실근 가지면 그냥 꾸역꾸역 표현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작년에 인화 요거는 저렇게 된 상태에서 실근 갖는 경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답이 루트가 나왔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식에서만 나올 것이다. 분수, 뭐 정수에서만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합니다. 그때 판단하는 식이 무슨 식이게 니네 이미 다 배웠어요. 무슨 식이야? 실근의 존재성을 얘기해주는 식이 무슨 식? 그치. 니들이 알고 있는 판별식.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짝수계, 홀수계. 짝수계. 그럼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지, 상준아, 그지? 저게 죽을라고 지금 현재. 그럼 짝수 판별식 너 혼자 단독으로 완성해봐. 뭐야? 중간고사와 동시에 바람과 함께 까먹었습니다. 안 된다. 이거는 수능 보실 때까지 가져가라 그랬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돼요. 이게 뭐야? 그래서 자, 나는 소시적인 남자애를 잘 때려봤다. 남자애 좀 잘 때렸다. 특히 싸대기를 포함해서. 싸대기부터 해가지고 잘 좀 때려봤다. 왜 네가 몸을 푸냐, 기준아?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하고 잘 보세요. 그럼 다 같이 얘기해봐. 판별식 쓸 거야. 뭐의 제곱에서? 누구? 야, 누구 제곱? 여기 숫자로 그냥 바로 얘기해봐. 뭐 제곱? 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된다고! 얘 짝수죠? 그럼 여기 1차항 계수를 얼마로 나눈 거예요, 제곱에서? 반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잖아. 그럼 1과 3을 곱한 거를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고요? 빼면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값이 뭐가 되는지는 관심 없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면 돼. 맞아요? 그럼 얘 판단해봐. 양수야 아니면 음수야? 이거 판단해보면 적어도 음수죠. 실근 있어요? 아니면 실근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근의 존재성을 파악했을 때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실근 없다는 건 교점이 있단 얘기니까 없단 얘기니까?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래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교점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였고 x축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 직선을 그릴 때 교점 생기게 그리면 돼? 아니면 없게 그리면 돼? 교점은? 없게 그리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점 없게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교점 없애려고 해요. 그럼 교점 없애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려지기만 하면 교점은 날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될까? 요렇게 그려야 될까? 요렇게 그려야 될까? 맨 아래처럼 이렇게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완성이 됐대. 이렇게 해석해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이제 부등호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얘가 다 이렇게 넘어오죠? 이렇게 다 넘어갔지? 맞아요? 그럼 얘네 다 이렇게 넘겨서 만들어내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이 결국 이쪽 왼쪽에 0이 된 거잖아? 그럼 진짜 우리가 원했던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원해요? 아니면 작거나 같은 데를 원해요? 아니지. 오른쪽으로 다 몰았잖아. 몬다 해가지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그냥 작거나 같은 데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원했던 범위는 이렇게 되는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 음수, 즉 이쪽에 있는 애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있나요? 이쪽에 있는 애는? 없지. 그러면 얘는 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이 문제를 풀 때 도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3번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3번 하기 전까지, 그래서 3번 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5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개만 푸세요.
3번 괜히 건들지 마시고. 알았죠? 이 두 개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두 개만 푸시면 됩니다. 1, 2번.
설명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지울게요. 됐죠? 야, 풀이가 좀 길어요, 3번은. 그래서 내가 몇 개까지는 적어 놓으라고 할게. 힌트.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힌트는 좀 적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힌트만 좀 잘 적어 놓으시고 시간 또 드릴 테니까 그 시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좀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유형이 일반적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들은 현재 공통점이 있죠. 1번과 2번의 공통점. 해가 없는 경우, 해가 하나인 경우, 해가 여러 개인 경우 다 뭐 이용해서 판단하면 금방 답 나와요? 뭘 판별식이요? 아니 2차 방정식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결국 내가 둘 다 뭐 했어? 그래 그렸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결국은 그래프 그렸지.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 판단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려서 정답 내는 게 쪽팔린 게 아니니까 제발 좀 그리세요 뭐라도. 알겠죠? 그래서 그리는 게 쪽팔린 게 아니라는 것만 얘기하면서 3번 출발하겠습니다. 봐봐. 자 3번은 사전 지식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풀 때 니네 뭐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 껴있어요? 저기 3번 딱 보니까 꼴 받는 거 하나 있지. 누구 있냐? 그래 절대값. 그럼 절대값은 살려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여기 있는 절대값은 무조건 살려? 아니면 죽여? 죽여야 돼요. 근데 절대값을 죽일 때는요. 자기 자신이 곱게 튀어나오나요? 아니면 얘네들은 또 범위가 나뉘나요? 두 개로? 나뉘지. 그러니까 범위가 두 개로 나뉜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나와요. 또 다른 거는 내가 나오는 거에 마이너스가 나와도 돼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절대값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나는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부터 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려면 안에 게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돼요. 크다. 그쵸? 그래서 안에 게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보다 크면은 양수가 돼버리게 되면은 도어 안 붙인다. 이건 이미 다 알고 있고. 맞아요. 그럼 얘가 현재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가 현재 안에 게 0보다 어떻게만 하면은 마이너스 붙죠? 작으면 붙죠. 그럼 0은 위, 아래 중에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딱 적고 그럼 이 문제 딱 보면은 결국 누가 핵심 단서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누가 지금 이제 핵심 단서가 될 것 같아? 누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봐봐. 그럼 이 3번 문제에서 누가 결국은 문제풀이의 핵심 단서겠냐고. 누가? 뭐다 그거만 갔다. 그거를 뭐 잡아주는 친구가 누구일 것 같아? 여기 동그라미 쳐보면 뭐라고? 이거? 에이 정답 나왔는데? 무슨 값? 절대값. 이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동그라미 쳐놓고 가. 그래서 절대값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가 조금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범위 나눠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두 개만 적어놔요. 그때 여기는 1번과 2번이 결국 뭐냐면 저기 절대값.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있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x죠. 그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x.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x를 비교했을 때 쟤가 마이너스가 붙을 건지 플러스로 그냥 나올 건지를 결정해주는 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단서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기억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x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내가 나와요? 크거나 같다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크거나 같으면 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자, 여기 나 친구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그럼 얘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은 친구 데리고 나와요. 작으면 친구 데리고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범위를 나누어서 봐야 되고 나는 하나만 풀어드릴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니네가 금방 풀면 되니까 이거를 너네한테 맡기고 나는 2번을 풀어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2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부터는 잘 봐. 아니면은 이거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거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적어놓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기 앞에 거 풀어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이 적을 사람들은 적으면서 오되 대신 너무 적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3명만 들었어! 이러지만 마.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설명은 들으면서 그 다음에 적으세요. 간단하게만. 알았지? 니네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적어놔봐. 그럼 봐봐. 저기 있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저기 있는 절대값을 벗기면 나 혼자 나온다는 소리 아니면 저 친구도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는 소리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경우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절대값 x가 사실 내가 앞에 붙어있는 x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을 테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제 x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인데 저기 있는 저 절대값 x가 나는 그냥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누구를 더 빼줄 거냐면 3 빼줘가지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던데 이거 풀어주는 것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서 나오게 되는 진짜 부등식은 그래서 x제곱에다가 나는 2x를 더하고 거기에 나는 3을 빼줘서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진짜 의도는. 괜찮나요? 그럼 이건 또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왼쪽 거는요? 되게 생겼으니까 일단 얘 0되게 하는 거부터 찾으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얘 0되게 하는 것부터 찾을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얘는 누구랑 누구의 곱으로 써줄 수 있어요? x 더하기 누구랑? 3, x 빼기 1. 이거 되니까 그럼 x값 2개 나왔지? x 누구랑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1과 누구? 아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과 누구? 마이너스 3과 1이에요. 증거를 잘 인멸했어요. 그쵸? 그쵸? 나는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뭔가 잘못 봤다면 너네가 졸려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아씨 짜증나. 자 여기 보세요. 또 꼬투리 잡았어 이씨. 참고로 내가 배고파요. 그래서 그래요. 너네 알잖아. 나 배고프면 계산 실수 많이 하는 거. 그죠?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는 항상 너네 때 하면 배고파요. 그래서 그래요. 너네 때 하면 항상 배고팠어요. 엄마 전화 한번 갔다 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은 끝났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똑같이 그리면서 봤을 때 얘가 그럼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두 개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원해 크거나 같은 쪽을 원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크거나 같은 쪽이죠. 그러면 얘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면 아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읽어주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니까 따라서 x 범위가 우리는 0이 되는 순간까지 잡아주니까 만나는 점까지는 다 얘기해줍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든가 여기까지는 니네가 찾아. 1번이랑 똑같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이 이 두 개 다 모두 다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돼요. 얘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x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누구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만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요 부등식의 범위를 만족해주는 걸 찾아줘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보다 작은 쪽은 누가 봐도 0이 이쪽에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얘보다 왼쪽에 있는 요쪽에서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쪽에서만 잡아줬을 때 내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만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너네가 딱 범위를 대봐. 둘 중에 누구밖에 정답이 안 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여? 이거밖에 정답이 안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럼 뭐야? 얘만 챙겨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범위 만족하지 않는 거를 찾아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같은 원리로 1번도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도 풀어서 얘네들의 그냥 뭐를 찾아준 게 정답이게? 공통범위 찾아주면은 나락가시고요. 얘는 그냥 둘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저거 되거나 이거 되거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거도 답이고 요거도 답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둘 다 챙겨주셔야 돼요. 우연찮게 겹치는 게 생기면 그냥 겹치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 너 가야 돼 지금? 잠깐만 기다려. 그럼 숙제 줄게. 나머지들은 여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3번만 다시 한번 풀어서 답 내세요.
하면서 옆에 있는 문제들도 좀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209쪽에 마지막 한 문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원래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약해서 조금 나가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오늘. 알겠죠? 대신 조금 나갔잖아, 숙제가. 지금 여기 있는 포인트들 문제를 풀 건데, 여기 있는 얘네들을 풀 건데, 그거를 풀기에 앞서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 풀기에 앞서서 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도 좀 같이 한번 볼 건데, 208쪽 페이지는 잘못 나왔고, 208쪽에 2-2번, 이것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6쪽으로 돼 있냐면, 이 파트가 원래 시즌2 교재에 있었던 걸 내가 너네부터 시즌1으로 끌고 와서 그래요. 시즌2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원래 5월달부터 나가려고 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1학기 때 좀 해야지 하고 끌고 왔다가 똑같이 지금 현재 작년이랑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진도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여유가 있어요. 천천히 자세하게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너네 중간고사 때 저런 친구 많이 만나보셨죠? 만나보셨지? 중간고사 때 당해봤잖아. 맞췄어? 학교에 있던데? 시험 문제 이번에 좀 나왔던데? 몇 개? 몇 개 학교에서 좀 나오셨던데? 얘네 시험 문제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죠? 바람과 함께 기억에서 날려버렸지? 그래, 그것도 좋은 거야. 그것도 좋은 거야. 잊어버려, 시험 본 거는. 시험 본 거는 잊어버려. 앞으로 시험 잘 보면 되죠. 그쵸? 뭐라고? 뭐라고? 아직 안 까먹었다고? 자, 2-2번 문제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잘 봐.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중2 건데요. 니네 의외로 중2 때 많은 걸 배우시는데 다 까먹고 오시던데? 중2 때. 그래서 중2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fx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fx라고 주어져 있는 저 친구의 진짜 의미가 뭐였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저 fx라는 건 실제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fx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는 y값을 얘기합니까? x값을 얘기합니까? fx는? y의 값을 얘기하죠. 집중하고 잘 봐라. 그래서 여기 있는 fx는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자체 fx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문자 x의 값이 아닌 누구의 값을 얘기하냐면 y의 값을 의미하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y는 fx라고 잡아줬을 때 저 y의 값을 우리는 세 글자로 무슨 값이라 그래요? 이걸 무슨 값이라 그래? 세 글자로 상준아? 네? 집중 안 해? 무슨 값이라 그래? 여기 있는 fx를? 함수값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함수값의 진짜 의미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저 함수값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fx가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거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fx 자체가 나는 여기 있는 얘가 x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정리된 식이 나올 건데 그 식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여기 있는 x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x에 어떤 일정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만들어주게 한 식의 값을 얘기해주는 게 함수값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값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x라는 요 문자에 여기 있는 x라는 저 문자에 결국은 뭐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아무 숫자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 수 아니면은 식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대입해서 만든 하나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은 그냥 또 다른 하나의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면은 그냥 하나의 식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문자면 또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입해서 만들어낸 이렇게 중학교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식의 값, 고등학교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관계식이 돼요. 요것만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저기 있는 저 위에 있는 2차 함수식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주어져 있는 저 식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저 fx의 의미만 떠올려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힌트를 드리고 넘어갈 거기는 한데요. 그럼 여기 있는 힌트를 잘 잡고 넘어가시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fx가 있습니다. 그때 저기는 fx가 주어졌는데 나는 저기 있는 저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를 원하고 있는 중입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fx 대신에 저기는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은 걸 원해요? x 마이너스 1을 원하죠. 밑줄. 그러면 실제로 저 함수값의 의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x 대신에 그대로 누구로 다 바꿔치우란 얘기랑 같은 말이 돼요? x-1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란 얘기랑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있는 fx를 잡아줬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있는 x 대신에 x-1로 다 바꿔쳐서 만들어주는 건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x들한테도 똑같이 누구를 집어넣는 거랑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2-2번, 2-2번. 208쪽에 2-2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들한테 누구를 집어넣는 거랑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로 다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생겨먹은 애한테 다 x-1을 넣으세요. 이 얘기랑 같은 말이 돼버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x 대신에 x 빼기 1을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는 x 대신에 x 빼기 1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만들어준 것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가 0보다 어떤 걸 찾아달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은 거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찾는 거는 얘네들이 할 수 있죠. 괜찮아요? 이거 전개하고 식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답 내는 거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건 니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3번 문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209쪽으로 갈게요.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니들이 내세요, 이제. 괜찮나요? 뭘 그렇게 째려봐. 3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3번은. 3번은 식만 세워드리고 끝낼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숙제는 어디까지냐? 여기 대표용 3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뒤로 넘기면 있어요. 뒤로 넘기면 210쪽까지 다 풀어오세요. 210쪽에 3-3번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 그리고 집 가자마자 풀어라. 개념편 숙제는 알았죠? 교재 숙제는 집 가자마자 푸세요. 별거 안 되니까. 알겠죠? 6문제밖에 안 되니까 집 가자마자 푸세요. 알겠지? 왜? 뭐가 왜? 집 가면 바로 풀어. 3-3번까지는 오늘 풀고 자.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뭘 시간이야. 수학의 시간을 좀 많이 쓰세요. 저런 거 챙기다가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알았지? 점수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은 수학은 당일날 배운 건 당일날 복습하고는 자세요. 알았죠? 그래야 다음날에 연습 문제 풀 때 많은 걸 기억한 상태에서 풀게 돼요. 알았지? 알겠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안 하면 까먹어요. 하루만 지나도 절반 까먹는데. 알았지? 그러니까 당일날 복습하고 자세요. 이거는 진짜 과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과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마지막 문제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금방 보고 식만 세우고 끝낼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은 니들이 내세요. 뭘 아니오야. 답은 니들이 내세요. 봐봐라. 자, 실생활 활용 문제들을 잘 풀려면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다. 구하는 것. 다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문자로 잡는 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같이 힌트만 적으면서 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풀이법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해시태그니까 해시태그 달아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푸세요.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의외로 중학교 때 이렇게 안 가르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의 스타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포자도 풀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로 내가 이건 니네 선배들을 통해서 증명시킨 사실이에요. 니네 선배들 중에 진짜 수학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풀리게 만들었어요. 걔네들은 나한테 배웠을 때 활용을 틀리지 않았어. 심지어 거속시도. 이것만 알면 돼. 진짜로 이것만 알면 돼. 실제로 이게 뻥이 아니야. 진짜예요. 푸는 방법이 있어. 뭐가?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디서 1분 드립이야. 시끄러워. 자,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접어주게 되면 그래서 이거야. 이것만 얘기할게요. 미지수 설정.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문자로 잡아주는 게 시작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가로야 아니면 세로야? 가로야, 가로. 그러니까 여기 문자로 잡아줄 것, 즉 여기 있는 요 x로 잡아주는 건 x는 바로 뭐의 길이가 되냐면 가로의 길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가로의 길이를 잡아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잡아줬을 때 그러면은 대놓고 두 번째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상황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네 상황 이해 만들 건데 그럼 이 상황은 나 그냥 울타리 치겠대 뭐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울타리를 쳐가지고 나는 밑면이 무슨 모양이 되게 하는 축사 만들 거야 지금 현재? 직사각형.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을 잡았을 때 나는 지금 여기 가로를 x로 잡은 거야? 세로를 x로 잡은 거야?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서 누구를 x로 잡았죠? 가로를 x로 잡았으니까 그럼 여기가 x면 똑같이 x인 데가 하나 더 나오죠. 그럼 어디도 똑같이 x인 걸까요? 여기 위에도 똑같이 x일 거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 세로의 길이가 뭐라는 거는 알 수 있을까요? 그치?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y라고 잡아주면 여기 있는 얘도 똑같이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y가 되죠. 근데 우린 이미 알거든. 철망 길이 싹 다 더하면 몇 미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100m.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첫 번째로 준 상황은 이거 둘레 준 거예요. 전체 길이를 준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둘레 2x랑 2y 더해서 만들어준 게 전체 나는 100m. 그럼 2로만 나눠주게 되면은 x 더하기 y가 몇 미터가 돼야 되는지도 나오지. 맞나요? 그럼 x 더하기 y의 입장에서 보면은 x 더하기 y는 몇 미터 되면은 돼요? 50m. 자, 2차 부등식 풀 때 부등식은 문자 2개 있는 거를 푸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짜리로 만드는 게 맞아요? 문자는? 하나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y를 x에 대해서 바꿔야 돼? 아니면 바꾸지 말아야 돼? 바꿔야 돼. 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x밖에 없으니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럼 y는 x 넘어가면 되니까 결국 못 빼기 뭐가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빼기 뭐? 그렇지. 50 빼기 x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여기 있는 얘 세로가 50 빼기 x로 문자 이제 통일된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정보와 실제 두 번째로 비교해야 되는 정보도 같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비교해야 되는 정보를 찾아주면 돼. 맞아요? 그럼 얘 뭐 가지고 비교하래? 누가 600 이상이 되게 만들어달라는 얘기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는 비교 대상. 그때 여기 있는 비교 대상은 넓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네 넓이를 가지고 실제 답을 유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잖아요. 누구랑 누구 곱하면 돼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와 나는 여기 있는 50-x를 곱해서 만들어낸 게 몇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600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끝. 이게 답이죠. 그럼 여기 2차 부등식을 이렇게 세웠잖아. 그럼 얘를 풀어서 만들어낸 범위가 생길 거거든요.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여기 문제들까지는 좀 연습해 오세요. 알았죠? 금요일날 숙제 안 해오면 바로 주말 보강 시간에 호출당합니다. 숙제는 얘예요. 알겠죠? 내야 되는 숙제는 얘예요. 그거 나온 문제밖에 안 되잖아. 그거 나온 문제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아무 문제밖에 안 돼요. 내가 설마 그것만 가지고 야 그거는 안 해오면 진짜 혼나야 되고요. 아홉 문제는 진짜 오늘 안에 다 푸시고 이거 어제 끝까지 아니거든. 이거 내가 이따 범위 올려줄 테니까 범위 올려주는 범위까지 다 해오세요. 왜? 아니요. 이거 그냥 책에다 여기다 풀어오세요. 야 지금 현재 누군가가 2개 가져갔을 수 있거든요. 2개 가져간 사람들은 얘기해 주세요. 하나 남으면 얘기해 줘. 누군가가 2개 가져간 것 같은데. 하나 줘. 잠깐만. 아니요, 이따가 범위 알려준다니까. 카톡방에 범위 올려줄게. 올려주는 범위까지만 해오면 돼요. 알겠지? 왜 자꾸 뭔가 하나가 비지? 잠깐만. 뭐가 하나가 비어, 자꾸. 시험 때문에 이거 문제집 하나 남은 거 나 주고. 뭐야? 남는 거 없니? 지금 현재? 야, 누가 지금 현재 2개 가져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왜 답지가 자꾸 뭔가 하나가 비어? 자, 이거 받고 가시면 됩니다. 자, 번호는
불러주는 번호까지만 해오시면 되는데 그거는 카톡방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알겠죠? 거기까지 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